자, 황망근에 붙어 있는 그 추가 작품 좀 봅시다. 이 공방전이에요. 그 선생님이 황망근 설명할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현대소설이지만 고전 산문의 한 갈래였던 그 전의 형식, 그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 라고 하면서 그 전의 형식이 바로 묘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바로 찐 고전입니다. 자, 볼게. 일단 공방전 얘부터 보자. 자, 여기부터 보면은 자, 위에 핵심 정리부터 볼까? 자, 갈래, 가전. 우리가 이런 거를 가전체 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전체 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가전이라고 해도 되고. 이 전은 전이지. 전이라는 거는 일대기라는 뜻이잖아요. 홍길동전 뭐 이런 거잖아. 이거는 사물을 사람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인생 스토리를 썼다라고 해서 가전체라고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성격. 얘는 풍자적, 우의적, 교훈적, 전기적, 그리고 이 풍자가 있으면 당연히 뭐 사회 비판적.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자, 우의적이라는 거는 빗대어서 얘기해요. 빗대기. 빗대어 말하기. 예를 들어서 이 영어로 이거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선생님이 길 가다가 피카츄를 주었다? 근데 그 피카츄가 있잖아. 막 노랗고 막 무거워. 그리고 칵 깨물어도 자국이 안 남아. 아무래도 진짜 비싼 거 같아. 라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 피카츄를 녹여서 반지를 만들래. 또 어떤 사람은 피카츄를 녹여서 목걸이를 만들래. 어떤 사람은 피카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몇 배로 가격이 뛸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투자 목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래 하면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슬슬 이해가 가요? 선생님이 길 가다가 피카츄를 주었어. 근데 그 피카츄는 어떤 특징이 있어? 돈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무거운데? 노란색인데? 녹여서 그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귀걸이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오를 수도 있는 어떤 재테크가 가능한 거라는데? 느낌이 와요? 쌤이 여기서 피카츄가 사실 선생님 머릿속에 생각한 게 금이야, 금. 그러니까 돈이 되는 금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피카츄를 만나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소설을 썼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지금 주인공이 진짜 피카츄냐고요. 선생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금을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피카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피카츄는 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금이라는 것 자체를 피카츄로 표현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우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직접 말하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작품을 만나시든 간에 그 어떠한 문학에서든 간에 우의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얘는 간접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회적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해도 괜찮아. 돌려 말한다는 거야. 돌려 말하기.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 금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게 문학이에요? 아니죠. 이제 우의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돌려 말한다는 거야. 무언가에 빗대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간접적으로 돌려 말한다는 거다. 같은 단어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 풍자는 여러분 알 거고 교훈, 전기. 이때 말하는 전기는요.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에서 막 용이 날아다니고 막 부채를 불었더니 막 갑자기 막 불을 뿜는 용이 나타나고 막 이런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전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전기는요, 여러분 킹 받겠지만 이게 다 한자가 조금 달라요. 그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을 때의 기는 기이하다라는 뜻이었어. 좀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이때 기인데 이때 기는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인전 같은 느낌 생각해 보시면 돼. 그래서 일생의 행적을 기록하는
뭐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자, 제재는 돈입니다. 엽전이에요. 엽전 요렇게 생긴 거 알지? 상평통보 같은 거.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한다. 야, 이 세태를 세태라 그러면 이제 다 나쁜 거야. 현실 꼬라지 이 느낌이. 현실 꼬라지. 그걸 한자어로 세태다. 재물을 탐하면 안 된대. 그죠? 그리고 경세 비판, 그런 경제적인 그런 시스템을 비판. 아니 근데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되게 반대하거든요. 여러분 돈 좋아해요? 사실 선생님이 조금 멋진 척 하려면 길 가다가 피카츄를 주었어. 그러면 그 피카츄 주워서 쌤 너무 행복하다고 글 쓰면 안 될 거 같지 않아요? 왠지 돈 좋아하면 안 된다. 돈 좋아하면 인생 망한다. 베풀며 살아라. 이런 교훈이 있어야 좀 문학 같잖아. 선생님 개인적으로 피카츄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짝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작가님이 이제 임춘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은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돈이라는 제도가 뭔가 이렇게 자리 잡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돈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작품은 돈을 깝니다. 돈은 없어야 된대. 돈은 없어야 된대. 돈이 사라져야 된다가 주제입니다. 특징, 사물을 의인화하여. 이거는 가전체 문학은 10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이라는 애가 어디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뭐 나중에 뭐 10대 때 무슨 과거에 급제해서 무슨 벼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썰을 푸는 거거든요. 일대기를. 이거 자체가 의인화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낸다. 아까 선생님 다 얘기했어. 간접적으로 돌려가는 거라고. 자, 특징. 그 두 번째, 전기적 구성을 사용하여. 이때 말하는 이 기가 기록할 기자야. 기록할 기. 수호제기 할 때 그 기죠. 그 여기서는 기이할 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 초현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 전기적이랑 요뜻이랑 똑같은 그 한자어가 달라요. 발음만 똑같아요. 도움이어야지. 자, 이거 사용해서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그래 인간처럼 하면서 공방의 생애를 서술했다. 역시 그래도 안 볼 수가 없어. 이 공방전은요 여러분 맑게 못 알아들어요. 모의고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필수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그냥 보세요. 어떻게 시험 범위만 하겠어요. 여러분 수능 안 볼 거예요. 수능 볼 거지. 자, 공방전 합니다. 돈의 폐해를 비판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이것만 보고 가자. 도움말. 이게 이제 누가 지었냐면 고려 무신 정권 시기의 문인인 임춘이 지었다. 돈을 의인화하여 돈의 폐해를 비판한다. 그러니까 주제는 돈이 사라져야 된다. 도움말. 이 작품은 전이에요. 갈래가 사람 일대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교훈을 전하는 서사갈래입니다. 전의 종류 열전, 사전, 가전, 탁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가전은요. 이건 가전은 전의 종류라는 거지. 자, 역사적 인물처럼 사물을 의인화해서 생애의 성품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이라는 형식적 특징이 황만근과 이 공방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렛츠고! 자, 공방의 사람됨은 이거 그지? 여기 보면 이러한 형식, 그러니까 형식의 내용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도움되냐 보자는 거지. 자, 공방은요, 이게 바로 돈의 이름이거든요. 돈은 어떻게 생겼냐면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 네모나고 요렇게 생겼다고. 엽전. 그래서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방은 이 동그라미 있는 거 아는데 이 부분이 있죠. 이거를 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전체가 약간 공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은 공 모양. 이라고 생각하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자, 공방은요,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김새도 이러하고,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겉모습, 외양을 묘사한다. 근데 얘가 있잖아. 공방은 심지어 이게 뭐라 하지? 앞뒤가 다르다? 요런 느낌. 그러면 요런 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런다? 표리부동이다.
외양을 묘사하는 게 1번이고 2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외양을 묘사하는 건데 사실은 이 생김새 역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양면적 특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돈은 좋은 지점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달궈오면 돈에 뭐 좋은 점 거의 없어. 그냥 돈이 계속 가. 임춘은 그냥 모두각입니다. 임춘 있잖아. 이 사람은 여기 작가 설명 나오잖아요. 보면 임춘이 고려시대 사람인데 국순전 공반전 이렇게 가전제 소설을 많이 썼거든요. 국수는 이제 얘가 그 술이야 술. 그런데 얘가 국순전 공반전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술 먹지마 하고 술을 겁나 깝니다. 공방전 돈 없애! 이러고 돈을 깝니다. 이 사람은 다 모두 까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임춘이라는 작가가 나오면 그냥 얘는 다 그냥 없애라는 거야. 술 없애. 돈 없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순전은요. 뭐랑 많이 비교가 많이 되냐면 이규보. 고려시대 문인이었던 그 이욕설 쓴 사람 있잖아요. 이규보의 국선생전이란 작품도 있거든요. 이 국선생전은 뭐냐면 선생님이라 그러잖아. 그게 약간 국이 그 술을 만드는 재료예요. 누룩. 그 막걸리 만드는 재료인데 얘한테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으면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이규보의 국선생전은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긍정, 부정 다 나와. 근데 국순전과 공방전은요. 그냥 다 완전 비판적이야. 없어야 돼 아주. 이 사람 자기는 술 안 먹은지 모르겠다. 자 이제 스토리 갑시다. 그래서 세상의 변에 잘 적응했습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서 홍려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벼슬 이름이다. 벼슬 관직명. 당나라의 오나라 임금이 비가 교만하고 비는 이제 왕비지. 아니지 왕비 아니라 오나라 임금 이름이지. 근데 이 오나라 임금은 나쁜 애네. 지 마음대로 하네. 교만하고 참남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이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역시 돈. 그죠? 나쁜 황제 곁에서 이익을 취하는 거. 돈은 돈 좋아하는 거였어. 호재 때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나라가 텅 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뭐때 어느 왕의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벼슬 이름 있죠. 이거 다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벼슬 이름이나 어떤 역사적 시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실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호재가 걱정을 해서 공방을 부민으로 임명했어. 그러면 얘도 벼슬명, 관직명인 거야. 임명했다 그러는 서술을 보시면 돼요. 그 무리인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염철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가가 파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료랑 같이 조정에 있었어. 근데 그니 항상 공방을 형이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과 철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중요하지만 항상 그 그러니까 공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공방은 형이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서열 정리해볼까? 서열 정리? 서열. 돈.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형이지, 형. 그 다음에 뭐냐면, 염철승이라니까 염은 있잖아. 소금이잖아요. 소금, 염전. 그럼 소금, 철 알죠? 걔는 이제 그 동생이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경제 행위에 있어서 돈이 지금 대빵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쌩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임바! 라고 공방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왜냐면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보다 레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랑 철은 그 돈한테 아유 형님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그지? 이건 사실 뭐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돈을 벌기 위해서 체면을 가리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돈이 자모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모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원금과 이자예요.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할 때. 자, 공방을 국가를 이롭게 하는 데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공방 주장이죠.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투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전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산업공상의 맨 끝에 상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끝에 이거를 저기 했네. 끝까지 읽어야 이 말이 되겠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 농업을 버리고 끝을 쫓더라고. 이때 끝이 뭐냐면 바로 요거. 산업공상의 끝은 상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산업공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양반, 농업, 공업, 상업 이 뜻 아시죠?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상업인 거야. 제일 좋은 건 양반. 농업은 그래도 두 번째 했네? 여기보다 상업보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임춘 작가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돼? 농사를 줘야 되는 거야. 정말 옛날 사람 아니에요? 현대인의 시선에는 이해가 안 가지. 농사 짓는 건 방해해. 그러니까 공방이 나쁜 놈인 이유는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해서야. 자꾸 돈 밝히게 하고 상업을 하게 한다. 그죠? 이게 지금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얘가 전체는 아니야. 중간에 조금 생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전이라는 형식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인물의 행적이라는 거지. 인물의 행적. 이 뒤에 또 나중에 얘가 몰락해요. 잘 될 일이 있니? 돈 비판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나중에 막 무소부 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탄핵당해요. 쫓겨나. 자, 그리고 여기서 비평. 요게 바로 민씨 기억하셔야 돼. 민씨가 쓴 묘비명 떠올리시면서 비평 가면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자, 사실은 진짜 사신이 있을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이게 인물의 성품과 행정에 대해 평가하면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사실은 작가가 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지. 예, 그지?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보면은 이 내용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된 사람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쫓는다면 이 두 마음이 바로 표리부동한 모습. 겉은 동그랗고 간은 네모나고 이익을 쫓아.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 그러면 충신인가? 공방이 때를 잘 만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서 정중한 약속을 맺었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거든요. 심지어 임금도 아꼈어. 당연히 이로운 일을 생기게 하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여 넋을 갚아야 하지만 황제 아까 그 나쁜 그 왕 있죠? 거기를 황제를 도와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 집비 몰라 마시는 자신의 무리들을 심었다. 공방에 대해서 임춘 작가님은 너무 안 좋게 보네요. 공방의 이러한 행동은 충신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경계 바깥에 사귐은 없다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충신이 왜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놓고 그 궁방이 죽고 그의 무리들이 다시 송나라에서 기용되어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했었다. 결국은 공방이 죽고 나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돈은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뭐 이 돈이 지나면 이 돈이 나오고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람들 다 기억을 못 하겠네. 돈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때 다시 또 기용되기도 하는 거야. 돈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근데 그때도 막 나쁜 짓 다 한다. 야, 아부도 하고 모함도 하고. 비록 길고 짧은 이치가 하늘에 있다고 해도 원제가 공우의 말을 받아들여 한 번에 공방의 무리를 죽였다면 뒷날의 금실을 모두 없앴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황제거든요. 근데 공우라는 그 신하가 이렇게 제안을 했었대요. 선생님이란데 뭐야? 원제님, 왕님, 돈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 나라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작가의 생각인 거예요. 작가는 뭘 해야 돼? 화폐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바로 돈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겠네요. 자, 다만 공방의 무리들을 억제하기만 하여 그게 안 죽이고 또 누르기만 했어. 관리만 했어. 그래가지고 후세까지 그 폐단을 미치게 하였으니 지금 이 후세가 바로 오늘날이야.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기에도 이 돈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폐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방의 일등에는 과거고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 있는 사람은 항상 믿지 못할까를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지 말만 앞서지 말고 빨리 그 돈을 없애. 이런 얘기죠. 이렇게 사실이 평가했다는 거죠. 밑에까지 볼게요. 두 작품은 모두 인물의 행적에서 평가 순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전의 형식적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황만근의 이렇게 말했다는 여기는 이걸 봐야 돼. 자, 이거 차이점을 이게 보면은 자,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만근 그리고 공방전 공통점. 자, 공통점은 전의 형식이라는 거야. 형식이 같아요. 근데 이제는 차이점. 구성 방식에서 공방전은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1단은 뭐냐면 1단 도입부. 여기는 공방에 이게 항상 가전체는요. 공방에 어떤 가게 내력, 가족,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썼지. 그리고 여기서의 전개 부분에 이 공방의 행적과 몰락.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이야, 삶. 삶을 말해줘요. 그럼 3번에서 바로 논평이 나와요. 이게 바로 사신이 그 논평하는 건데 여기서는 사신이 공방의 행정을 비판함. 요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황만근은 어떻게 되어 있어? 황만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황만근의 가계 내역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누구고 할머니가 누구고 이런 이야기는 없단 이야기지. 그래서 가계 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그렇지. 요게 1번이야. 차이점 2번은 뭐냐면 전의 형식에서 또 이렇게 쓸게. 자리가 없어. 자, 전의 형식에서는 이거는 좀 이렇게 이게 그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구성이 순차적 구성이라 그래. 시간대로 그죠? 그래서 이게 3단 여기는 3단 구성의 형식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는 순차적 구성이라는 거. 그 순차적 구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일대기적 구성이에요. 그렇죠, 여성의 일대기적 구성.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야.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 이거지. 순행적으로 간다. 시간의 흐름대로. 이렇게. 근데 황만근은 어떻게 됐어? 얘는 역순행. 과거로 좀 가잖아요. 역순행적 구조가 있다. 자,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어떤 효과가 있어? 이 전의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밑에 나타나죠. 뭐래?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서 작가의 가치관이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요 내용이라고. 여기에 효과는 여기 밑에 있다잉.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